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어느덧 시장 마감까지 약 40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야말로 투심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흔히 경제는 쉽니다. 투자는 쉽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고 또 흥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성을 찾지 못하고 원치 않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한다면 원치 않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성을 찾으면서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굳건하게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출발해보죠. 네, 오늘 시장 세 종목에 대해서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들어보고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해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경동, 나비엔, 그리고요, 메가스터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이렇게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투자 의견, 오늘 좀 갈리는군요. 각각 2대 1로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씩 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분의 의견입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박진희 부장님의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의연 차장님도 중국 시장 성장 본격화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매출 성장 기대감이 이미 좀 선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오늘 하락하는 시장 대비해서도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종목으로 지금 10% 이상 상승까지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차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경동나비엔인데요. 오늘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10% 정도 지금 상승해서 56,400원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중국 정부의 메이가이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던 주가 슈팅을 오늘 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메이가이치가 이제 석탄 사용량을 결국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탄 보일러가 대부분인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스 보일러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고, 중국이 이제 석탄을 원료로 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이제 중앙 공급 난방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대기 오염 원인이 되거든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에도 설전이 있었던 미세먼지 어디 쪽에서 시작을 했냐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고, 전인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요 도시, 중국 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인 게 석탄 이제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친환경 비중이 2016년에 한 17% 정도 됐는데요. 2021년까지는 7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정책 방향을 이미 제시를 했고, 지난해에는 이쪽 정책을 조금 주춤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이 영향으로 2017년에는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그 전에 대비해서 한 80% 정도 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매출이 한 168%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 성장률보다. 2018년 초에 이제 덕분에 2017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18년 초에 이제 경동나비엔 주가가 73,000원대 이제 고점을 기록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정책이 시행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외형이 성장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선순환 흐름에 이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동나비에는 이쪽 방면에서는 확실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전망도 중국 쪽에서 그런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 지금 시장 예측치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할 거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저가형 일반 보일러 시장이 이제 고가형 콘덴싱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뭐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정책 방향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반 보일러 사용 중지하고 콘덴싱 보일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화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만일 시행이 제기가 돼서 입법화가 되는 절차에 들어간다면 주가는 더욱 탄력이 붙게 되고 실적도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온수기 그리고 보일러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은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시라면 뭐 조금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쪽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경동나비엔 살펴봤고요. 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또 한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보겠습니다. 역시 2대1로 한 분께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보이지만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윗꼬리를 오늘 좀 길게 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장님? 네, 밸류에이션적으로 일단 매력적이라는 구간 그 부분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 거래량 자체가 2018년 6월 달에 22,000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상승 구간에서 있었던 거래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대동소이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을 저는 단기적으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을 종가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에 조금 떴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도 충분히 단기 매매 트레이딩까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가스터디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된 회사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체도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이 63억 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매출액은 뭐 1.9% 정도 소폭 늘었지만 뭐 당기순이익도 253억 이 역시 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보통주 주당 400원 현금 배당 뭐 배당 비율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역으로 말하면 흑자 전환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전에 실적이 최악의 상황, 이제는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가는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회사인 교육 사업 부분의 메가스터디 교육 이쪽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메가스터디 자체가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쪽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 이렇게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2015년 4분기에 가장 높은 매출 한 1,400억 정도 찍었었는데 2017년 4분기에 이제 가장 낮은 매출을 찍고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매출이 계속 회복세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계약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단기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연초 대비해서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지금 현재 교육 콘텐츠
업체들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또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 업체가 이제 과점으로 온라인 콘텐츠 교육 쪽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 전후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지분법, 지분 평가 이익까지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현 주가 한 11,35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오늘 터졌던 거래량이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뭐 종가 매수하셔서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속보가 전해졌는데 짧게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산업은행, 대우조선 인수 본개혁 체결 소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을,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59%까지 낙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 현대중공업 지주도 보겠습니다. 2.11% 하락으로 낙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자, 메가스터디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삼거래일째 반등을 오늘로 이어가 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신규 상장 종목이죠. 관심이 좀 이전됐다 그쪽으로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보이고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이 유효하고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도 그 지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상장을 하면서 가파르게 한 3일 정도 상장 직후에 이제 올랐습니다. 1조 4천억 전후로 이제 밸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GEM 뭐 이렇게 있는데 에코프로 BM 분할 이후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가 31,6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도 되기도 했었는데 이쪽 모멘텀 에코프로 BM 신규 상장, 분할 상장 이슈가 되면서 3만 한 6천 원 정도 전후 주가를 하던 게 3만 원 초반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장 전에 한 20% 급락하면서 이미 이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회사 가치가 일단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1천억 밸류를 받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60% 가깝게 5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 자산 가치만 해도 충분히 에코프로가 최근에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요 할인 해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본업 쪽 그러니까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본업은 이제 환경 부분 쪽이거든요. 이쪽의 이익이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일상화가 되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본업인 이제 환경 부분 쪽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억에서 292% 급증을 하면서 420억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업계의 컨센서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이쪽 부분 저감 장치 사업 비중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이제 저감 사업 부분 연 매출이 한 207억, 마이크로웨이브 저감 장치 이쪽은 한 173억 각각 나왔거든요. 일단 비금속 촉매를 활용해서 이제 반도체나 화학 장비 쪽에 발생한 온실가스를 제어하는 사업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 규제책이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서 저감 사업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웨이브 대기 오염 물질, 휘발성 물질을 이게 붙이는 미세먼지 이슈와 맞물리는 사업이거든요. 이쪽 매출은 올해도 굉장히 대폭 크게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작년 실적은 현대중공업 한쪽에 납품하는 게 170억 정도 나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꾸준히 이제 이 고객사들을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 쪽은 확실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이 기존 제품보다는 한 30% 향상되는
저감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탁월하게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원래 회사에서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게 한 235% 급증한 한 580억 정도 매출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업인 환경사업 부분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경동나비엔과 메가스터디, 에코프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떤 분의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의견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올라오는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가 약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 중국은 무려 장중 3% 넘게 빠지면서 얼마 전 회복했던 이 3천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대형주 위주의 주가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하면서 214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1% 하락인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736포인트 지나갑니다. 선물 시장은 1.1% 하락 2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경제지표 부진 등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장 후반 들어서 큰 폭의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에 1,136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도 6원 90전까지 오르면서 1,13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2140선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장중 저점은 2137포인트로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금 좀 회복하려는 모습 나타나곤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대 하락입니다. 아래 위로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요.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무려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96억 원 매도고요. 기관이 1,05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2,861억 원의 매수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낙폭을 오후장 들어서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월 말부터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가 이어지면서 이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현재 73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은 730포인트로 지금 토착이 되고 있고요. 장중 고점은 73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 9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2시쯤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였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가 나타나곤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4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345억 원 매수로 가닥을 잡았고요. 개인 쪽에서는 26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상위 8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IT투톱이 밀리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대 하락,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그룹주들이 강하게 빠지는데요. 지금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12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2만 원 선도 지금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보셔야겠고요. 네이버도 오늘 낙폭 키워갑니다. 4%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가 줄줄이 빠지면서 지수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시죠.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현재 2.28%, 2.14% 상승 7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강보합권, CJENM도 0.48% 오름세고요. 바이로메드로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포스코캠텍도 시장과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1.42% 상승이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늘 1%대 하락입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오르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죠. 게임주 보겠습니다. 신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시장 방어 역할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순환매도 좀 돌고 있습니다. 웹젠이 오늘 강하죠. 6.02% 오르면서 22,000원에 거래되고요. 카카오 3.34%,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도 강합니다. 2.86% 상승, 액토즈 소프트가 3.29%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시콜롬비아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3% 강세, 지금 상승폭 좀 휘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33,950원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PSK 보시죠. 최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근데 더 장대 양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요. 8.5%의 강세입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시장 마감까지 2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 3월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이제 뉴스가 있었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이제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좀 짓눌려 있었던 카카오 주가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카카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좀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거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고 지지부진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의구심, 즉 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결국 수익성 있는 그렇죠.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결국 일단 이제 카카오 카풀 사업이 일단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좀 시장이 오늘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좀 제약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7시에서 9시 2시간 가량만 지금 일단 허용을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약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택시 업계와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을 틔웠다. 그래서 연간 추산으로는 한 1,000억 가량의 영업이익 기여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카카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돼 있단 말입니까? 현재 나오는 실적 네.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비싼 수준이죠. 비싸다. 예, 하지만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네.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수성이 경쟁자가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4천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지금 아무 경쟁자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는 격이죠.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앞으로 이제 펼칠 예정이고요. 그중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서 지금 첫 걸음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도 좀 대폭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카카오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이 모빌리티, 그리고 이 핀테크, 그리고 커머스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핀테크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면 송금 수수료도 많이 낮춰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의 지금 사용량 자체도 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커머스 선물 주고 받는 이 거래량 자체도 지금 꾸준히 이제 증가해주면서 이제 수익성에는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보다도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미래의 성장을 위한 좀 씨를 뿌리고 있는 현재 단계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경쟁 업체가 쉽사리 진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플랫폼 이미 구축해놓은 플랫폼의 그 기반이 워낙 단단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계속 좀 모아서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의 그 뉴스는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네. 그림의 한 획을 오늘 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시간에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첫 발을 내딛고 카풀은 달리게 됐는데 카카오 주가는 그러면 계속해서 좀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향후에 실적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다는 뜻이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앱이 비싸잖아요. 그렇다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카카오랑 좀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네. 기반의 미국 기업들을 보면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를 그 정도 수준에 뭐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기업 역시도 사실 지금 현재 뽑아내고 있는 그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이 주가의 수준은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독과점성에 대한 그 네. 프리미엄을 높게 부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카카오가 국내 네이버와 더불어서 네. 지금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다인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주가의 수준이 소위 말하는 버블이 끼었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살펴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타협을 이루고 카풀이 달리게 된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짚어봤고요. 자, 이성훈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심심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세점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최근에 중국의 대규모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중국 최대 보험사죠. 평안보험 임직원이 3,700명이 지금 약간 포상유가격으로 3월부터 5월 말까지 한국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어떤 사드 보복에 의한 이후에 단체 관광객은 수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이런 걸 이걸 뭐 기폭제로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오늘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업체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 업체로 봤을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마디로 텍스 리펀드 우리나라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하나갤러리와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3%대의 상승세를 좀 네. 보여주고 있고 하나갤러리와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좀 9.6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과 동반되는 상태에서 이 두 종목 다 어떤 그 전에 주가가 상승 여력을 거의 갖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밑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좀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면세점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봐 주신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저희 코너 중에 히든 챔피언의 박종훈 부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한데 오시면 또 리뷰를 보고 향후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감 특징 업종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뭐 경동 나비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오늘 뭐 9%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일러 업체죠. 컨덴싱 보일러로 이제 유명한 업체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다가 뭐 오늘 날씨는 또 굉장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중국발 그런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뭐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으로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역시도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이 경동 나비엔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중국 보일러 수출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보일러가 소위 말하는 석탄 보일러거든요. 예,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뭐 주범 중 하나다라고 보고 네.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다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동 나비엔의 그 중국향 수출 물량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연간 뭐 50% 넘는 그런 이제 매출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은 중국에서 약 50만 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대 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완공이 되어서 네. 좀 더 그 매출의 증가세에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실적 기반 하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 이슈가 뭐 하루아침에 뭐 사라질 이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뭐 단기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뭐 인공 강우를 뭐 띄운다고 해서 이게 뭐 한 번에 싹 사라지거나 할 이슈는 아니고요.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성장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네. 가장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카카오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긴 그림으로 호흡하면서 지금 담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나 심할 수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죠? 예, 우선 뭐 미세먼지 오늘은 네. 좀 날씨가 많이 좋아서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오늘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하나요? 그렇죠. 기저효과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 우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어떤 제품의 품목에 따라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마스크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50이나 뭐 KPM테크, 웰크론 같은 이런 마스크 관련주는 오히려 좀 미세먼지가 거친 다음에는 약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 반면에 이제 공기청정 관련주죠. 뭐 위닉스랑 뭐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세먼지가 있었을 때 뭐 약간 일회성 네. 용품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세먼지가 하루로 뭐 며칠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세먼지가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고 항상 이제 뭐 방어적으로 가는 그런 품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그전보다 상승세를 계속 보인다는 것보다도 이런 네. 미세먼지가 됐을 때 어떤 국제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네. 오를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핫한 업종이라고 관련주라고 할 수 있었던 미세먼지 관련주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자, 연구원님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SO일입니다. 네. 오늘 5%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SO이라면은 시장이 이제 고배당 뭐 대장주로 많이 인식이 되었었죠. 네. 뭐 5%대가 넘는 고배당을 실시하면서 뭐 안정적인 뭐 배당 차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제 배당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150원, 그리고 우선주 기준으로 175원.
이게 이제 시가 배당률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각각 약 0.1%, 0.2%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배당 금액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작은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처럼 보이지 않는 5%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러한 이제 저배당을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의 부진입니다. 이제 유가가 작년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것이 다 실적에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이제 저배당에 기반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인 일단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가 지금 올해 초 1월부터 해서 40불 초반에서 지금 다시 한 50불 중후반까지 반등을 해준 상태거든요. 네. 결국 이제 유가의 흐름이 상승하면 할수록 정제 마진이 더 좋아지는 구조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1분기 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에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만 정상화가 되면 뭐 그 동안에 고배당 기조는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때문에 뭐 그동안 한 9만 원 초반 가격을 이제 저점으로 형성을 했었는데 이 정도를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지금 좀 대응할 장 수 있는 종료 5분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대 하락을 보여줍니다. S-오일 배당 쇼크에 휘청이고 있는 종목으로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특징 업종부죠. 예, 바로 이제 제약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어떤 북한과 미국의 뭐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우선 남북 경협주들의 어떤 테마적인 매수세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5월 말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여러 가지 학회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 제약 업체들한테 수급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몰리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청장 제약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이런 중소형 제약 업체들의 상승세가 시장 대비상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는 안과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최근 같은 그 작년에 어떤 미국 제네릭 수출을 통해서 실적을 가시화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 장 수급 한번 종료 확인해 보면 3분 코스피 전입니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쪽으로 돌아섰더니 이번에는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다시금 돌아서면서 기관만이 사주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코스피 상황 좀 볼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뭐 지수 한 1.4%대 하락 마감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본 니케이 증시가 뭐 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글로벌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네. 좀 나타났었습니다. 유로존 경기 성장세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를 ECB에서 발표를 했었죠.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4% 약세 흐름 보였는데 지금 오늘 뉴스가 있었죠. 대우조선해양 맞습니다. 본계약 체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결국 최대 이제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반응입니다. 결국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희석되는 가치로 인해서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
뭐 둘 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희석되는 주식 수에 대한 부담이 분명합니다. 34%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주가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이외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KC코트레 역시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과 함께 지금 뭐 집진 관련 기술 연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네. 1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에이프로젠 KIC가 오늘 16%대 상승세 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료 대부분 1분 이제 개별 전입니다. 종목 이슈 위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과는 좀 다르네요. 네, 하나 네.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풍산, LIG 넥스원 같이 함께 지금 네.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도 장 후반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하는 상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네. 기관에 3일 연속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은 735.48포인트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오늘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이나 섬유로 약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의 대단 뚜렷한 모멘텀은 지금 찾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한 정규장이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종료됐습니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대 각각 0.14%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네,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세계 경기 둔화 우려도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 중반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장 마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운수 장비 쪽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부터 조선주 함께 빠지면서 2.7% 업종 지수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IT를 비롯한 대형주의 낙폭이 지수에 함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이 더 많지만 보합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일부 제약과 유통 흐름이 그나마 상승을 해줬습니다. 유통업종 1% 강세, 제약업종도 강보합 수준 유지했고요. 다만 반도체부터 통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았던 하루입니다. 오늘 IT 부품도 0.9% 빠져났고요. 통신 장비도 1%대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 견조했던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름폭 이어졌습니다. 9%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또 카풀갈동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카카오도 2.8%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조금 쉬어갔던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KC코트레일 오늘 오름폭 강했습니다. 16%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위닉스가 8% 빨간불 강하게 키워내면서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하루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의 약세장이 두드러졌던 하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빠져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로 낙폭이 조금 더 깊었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선 조금은 반등폭도 있었지만 S오일은 배당금 결정이 오늘 축소되면서 낙폭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5.5% 하락 속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조금 부진했지만 코스피보단 그래도 나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면서 2% 빨간불 켜졌고요. 포스코캠텍도 1% 상승분 함께 지켜줬습니다. 그 밖에는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부터 휴젤이 함께 빨간불을 이어가줬습니다. 제넥신 2.5% 강세로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 동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막판 상승폭을 높였던 종목도 있습니다. 제이콘테트리와 YG엔터가 함께 오름폭을 키워갔습니다. 4% 올랐고요. YG엔터도 6%대까지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또 웹제는 초반부터의 강세가 6% 상승분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막판까지도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의 약세장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3% 밀려났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2140선 이탈하면서 21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보합불은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쳤습니다. 7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요. 0.12% 약세로 마쳤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물이 코스피 현물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천억 원대보단 물량 그래도 줄었지만 1,700억 원대 순매도로 마감했고요. 기관 역시 1,200억 원 동반 팔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 줌이 눈에 띄었습니다. 400억 원가량 순매수해줬고요. 외국인은 결국 팔자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정리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2140선도 내주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종가가 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까지도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4거래일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연구원님. 참 시장 어려운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시장은 뭐 비단 이번 주뿐만 아니라 네.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2019년 1월 2일 거래일이 시작한 이후로 한 100일이 거의 이제 딱 되었죠. 네. 그동안의 이제 흐름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제 장 초반, 연초 이후 이제 증시가 계속 이제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증시를 이렇게 들어올렸던 요인을 생각해 보면요. 1월 달이 이제 수소차였었고요. 그리고 2월 달이 MWC, 폴더블 관련 이슈가 있었고 또 남북 경협 이슈가 네. 있었죠. 사실 이러한 선물 이제 옵션 장후 기대감에 동시 효과가 근거한 이제 모멘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용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에도 초반에는 좀 매수가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외국인 맞습니다. 중심으로.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반등이 있었었죠. 네. 이제 그것도 일단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그 폴더블 폰 이슈가 좀 이제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의 이제 성격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을 이제 제외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실 이익 체력 자체는 이미 좀 많이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의 이제 흐름이 좀 더 이제 더 약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달에 미국 아마하케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월 말 경우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부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 개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 네. 혹은 또 이런 테마 이슈를 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향후 시장을 대응해 감에 있어서는 이런 좀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개별 기업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 종목, 개별 기업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가는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뭐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뭐 무역 협상도 그렇고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슈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그 이벤트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새로운 상승을 이끌 만한 또 모멘텀을 좀 가진 부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을 뭐 선회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방향은 잡을 수는 없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도 약간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과 지금 현재 뭐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가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